오늘 영상은 불면증, 가위눌림, 신경성 소화불량, 스트레스성 두통, 손톱 물어뜯기 같은 심미성 증상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방금 말했던 증상들은 보통 마음에서 생긴 문제가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서 병이 된 경우입니다. 근데 마음이 병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. 오늘 주제랑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미국의 남북전쟁이 진행되고 있을 때 북부의 그랜트 장군이 적군이었던 리 장군의 부대를 포위해 놓고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근데 이 상황은 9개월이나 지속됐고 결국 리 장군의 부대는 식량 같은 보급 물자들의 부족에 계속 휘달려야 했죠. 심지어는 병사들이 밤마다 환각을 보거나 울면서 기도하는 등의 그런 일도 자꾸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리 장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포위 지역을 벗어나기로 결심해요. 그랜트의 군대는 퇴각하는 리 장군의 부대를 열심히 추격하면서 총을 쏘고 퇴로를 막아버렸죠. 이런 식의 긴박한 상황이 계속 펼쳐졌습니다. 그런데 그랜트 장군은 당시 엄청나게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두통 때문에 눈까지 안 보이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해요. 그래서 자신의 부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끙끙 앓다가 부대에서 뒤처지곤 했죠. 그러다가 한 부하 장교가 편지를 갖고 그랜트 장군을 찾아갑니다. 편지는 리 장군의 항복 의사를 담은 편지였어요. 놀랍게도 그랜트 장군은 그 편지를 보자마자 여태껏 자신을 괴롭혔던 두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그랜트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. 그 장교가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두통에 시달렸다. 하지만 그가 가져온 편지를 읽는 순간 바로 병이 나았다. 그랜트 장군의 두통은 전쟁 당시에 수많은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긴장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생겨났던 거죠. 그리고 그 원인이었던 리 장군과의 대치가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에 그 심했던 두통이 금방 사라지게 된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불면증, 가위눌림, 신경성 소화불량, 두통, 손톱 물어뜯기 이런 병을 갖고 있다면 그 병은 다름 아닌 여러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는 2004년도부터 사람들을 심미성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일을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불치병이나 통증들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고 이런 심미성 증상들은 분명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럼 심미성 증상은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? 심미성 증상을 없애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시켜야 됩니다. 첫 번째는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건데 정말 기본적인 균형 잡힌 식습관, 규칙적인 운동,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만 잘 지켜줘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렇게 건강한 생활 패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신 영역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. 보통 심미성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과도한 걱정을 밀어내기만 해도 심미성 증상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걱정을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 우선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종이에 다 적어보는 게 좋아요. 머릿속으로만 떠올렸을 때는 막연하게 불안했던 것들이 종이에 적어서 상황의 실체를 바라본 뒤에는 의외로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종이에 적어보면 최악의 상황이 뭔지도 분명히 알게 될 텐데 머릿속으로만 걱정했을 때와 다르게 종이에 적다 보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좀 파악이 될 거예요. 그러면 그때 비로소 걱정과 고민에서 사로잡힌 잠재의식이 진정될 수 있게 됩니다. 이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와닿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. 갈렌 리치필드라는 사람이 겪었던 일인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상하이로 들어갔을 때 리치필드는 아시아 생명보험의 상하이 지사 관리를 맡고 있었다고 해요. 일본이 상하이로 들어오면서 해군 장성이 상하이 지사로 찾아와서 회사의 자산을 청산하라고 요구했어요. 리치필드는 자신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 있겠다는 걸 느꼈고 어쩔 수 없이 이 회사의 자산을 넘겨주기로 합니다. 근데 리치필드는 자산을 넘길 때 75만 달러에 해당했던 유가증권 한 뭉치를 빼고 넘겨버립니다. 그 유가증권은 홍콩 지사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. 상황이 어찌됐든 결국 일본의 장성이 유가증권 한 뭉치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장성은 리치필드를 반역자로 몰고 가기 시작했어요. 다행인 것은 그 순간에 리치필드가 사무실에 없었다는 거죠. 리치필드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회계사한테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자칫하다가 일본 헌병대의 고문실로 끌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. 리치필드는 그 몇 년간 걱정거리가 생길 때면 두 가지 질문을 적어놓고 답을 다는 글쓰기를 습관처럼 하고 있었어요. 이번에도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 볼까 합니다.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였어요. 리치필드는 여기서 내일 아침 고문실로 끌려가는 게 두렵다 라고 적었죠. 그리고 다음 질문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, 거기에 총 4가지 답변을 적었습니다. 중요한 일인 만큼 몇 시간을 고민했다고 해요.
그리고 종이에 적어봤더니 해결책을 찾았습니다. 답변 중에는 일본인 장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, 탈출한다, 내 방에 처박혀서 사무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,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선택지는 결국에 고문실로 잡혀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 선택지인 월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다, 이 선택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일본인 장성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리치필드의 일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, 또 생각이 나더라도 그 사이에 진정이 돼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떠올렸던 거죠. 결국 이 방법만이 자신을 고문실에 들어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해요. 실제로 다음날 아침에 리치필드는 아무 일 없이 사무실에 가서 침착하게 해야 할 일을 했어요. 그리고 일본인 장성은 리치필드를 째려보긴 했지만 말 한마디 없었고 6주 뒤에는 아무 일 없이 도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 만약에 리치필드가 종이에 적고 걱정거리의 실체가 뭔지,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부분 적어보지 않았다면 평소처럼 출근을 똑같이 한다고 했어도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을 것이고, 일본인 장성은 그 표정을 빌미로 의심이 든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를 더 파고들었을 수도 있는 일이죠. 리치필드는 이후에도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자신의 성공 비결을 걱정을 분석하고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여러분도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지금 갖고 있는 걱정거리를 바로 종이에 적어보시고 그 실체를 마주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. 그러면 시민성 증상이 나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분야에서 일의 결과물까지 더 퀄리티가 높아질 겁니다.